자, 이번 시간에는 식관 시리즈를 음과 양으로 나눠서 더 세분화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식관과 시리즈의 그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 어떤 특성이라든지 글자의 모양, 그리고 어떤 글자와 조합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했던 음양 오행에서 이제 사주 명리학에 시작이 되는데, 사주 명리학은 음양 오행만 가지고는 풀이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방위, 그리고 그 속에서 음과 양과 오행을 조화시켜야지 사주를 자세하게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전에서는 오직 그 음양 오행만 가지고는 자세한 풀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십간, 십이지에 대한 특성과 그리고 계절에 대한 특성, 그리고 그 계절에 따른 그 기운, 그리고 날씨, 조우, 그런 여러 가지 따뜻함과 그 추운, 불과 화의 조화와 또 목과 금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십간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자, 목에서 빠져나온 그 십간이 갑과 을이 되겠는데, 여기서 갑이 이제 양이 되겠고, 을이 음이 되겠죠. 여기서 이 갑목은, 자체적인 성질만 가지고 플러스가 됩니다. 무슨 얘기지 하면은, 목을 갑목과 을목으로 나눠서 갑목은 양이고 을목은 음으로 나눌 수가 있지만, 그 오행을 또 양과 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목화, 토금수 오행이 있는데, 여기서 목과 화는 양으로 표현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과 수는 음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행을 또 나누면, 이 오행 중에서 양과 음을 나누면 목과 화가 양이 되고 금과 수가 음이 됩니다. 자, 여기서 뭘 실전에 활용할 수가 있느냐? 목과 화로 목과 화로 구성된 사주는 양 중에 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금과 수로 이루어진 사주가 있는데, 그 사주는 음의 기운이 강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어서 목이 화를 생하고 또 금이 수를 생하고, 화는 목의 생을 받고 수는 또 금의 생을 받고 하듯이 생으로만 이루어진 관계이지만, 목과 화만 이루어진 사주와 또 금과 수로만 이루어진 사주는 어떠한 작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틀려요. 그래서 그 자세한 것들은 이제 차차 앞으로 강의를 해나가면 설명을 드리겠고, 일단 이게 오행을 또 양과 음으로 나눌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시고, 또 목과 화로 이루어진 목은 또 화를 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은 수를 생하고 서로 생하는 관계에 있는 팔자긴 하지만, 그 작용력이 목과 화는 양인데 양으로만 이루어진 사주와, 금과 수는 금과 수는 음인데 음으로만 이루어진 사주의 특성이 있어요. 그건 일단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래서 조화가 잘 이루어지려면 되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목화 통명이라는 게 있고, 또 금수 식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수목 식신이라는 게 있는데 수와 목이 만나면 사주가 되게 대부분 좋아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특성상 목과 수가 조화가 잘 이루면 그 사주가 어떤 공부라든지 아니면 돈이라든지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따라다녀요.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그런 쪽으로는 일단 좋은 점이 많은 사주에 속합니다. 왜냐하면은 수는 음이 되는 것이고 목은 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과 양이 서로 이루어진 팔자의 그 조화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사주에 좋은 글자들의 배열이 잘 이루어집니다. 물론 안 좋은 그런 작용을 하는 그런 글자들도 있지만 일단 목과 수가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면은 사주가 금이 상당히 높아지는 건 사실이고요. 이렇게 목화 토금수가 왜 양과 음으로 나눠지느냐는 지구의 그 위치라든지 여러 행성들의 위치를 보면 되게 연관을 지을 수가 있는데, 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맨 처음에 있는 행성이 수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금성이고요. 그리고 지구, 그 다음에 화성, 그 다음 목성, 그 다음에 토성이거든요. 그래서 수금지와 목토천해명이라고 외우지 않습니까? 행성의 배열을 봤을 때 이것과 연관이 되는데,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과 가까워 있는 수와 금성은 음이 되고요. 화와 목은 양이 됩니다. 그래서 태양과 제일 가까이 있는 수성이 음 중에 음이고, 목과 화와 목 중에 제일 태양과 거리에 멀리 있는 목이 양 중에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뒤쪽에 있는 행성들은 화성과 목성이 되는데, 이거는 이 오행의 음과 양의 기운과 똑같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목화가 양이 되는 것이고 수와 금은 음이 돼가지고 수성과 금성은 음이 되고 화성과 목성은 양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이 토성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감싸지고 있는, 이렇게 돌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목성이 돌고 있고 화성이 돌고 있고 지구가 돌고 있고 이렇게 수성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돌고 있는데, 토성이 모든 그 안에 있는 지구를 포함해서 목화 금수를 둘러싸고 있고, 10간 12지에서도 토의 기운은 만물의 기운들을 가다듬고 또 거두어들이고 또 펼쳐주기도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게 토라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위치 방위적으로도 가운데에 있는 것이 토가 되고요. 가운데에 있는 것이 토가 되고 위아래 해가지고 북쪽이 물, 남쪽이 화, 동쪽이 목, 그 다음에 서쪽이 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합정 강의에서.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도 한번 깊게 생각해보면 하고요. 이 목화토금수 이 오행만 가지고도 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사주를 보는데 일단 기초적인 지식으로서 실전에 활용하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풀이를 해봐도 금과 수로만 이루어진 팔자와 목과 화로만 이루어진 팔자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격적으로도 금과 수로 이루어진 사주가 되게 여성적이고 또 음의 기운이기 때문에 조용하고 또 생각이 깊고 또 사려가 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목과 화는 성격이 외향적이고
또 말을 바로 그냥 내뱉고 또 생각을 많이 하기보다는 가슴에 속에 있는 얘기를 먼저 하게 되고 또 행동이 빠르고 그리고 외향적이고 활동적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간다면 금과 목화성수에서 이게 양이라고 있고 이게 음이라고 있습니다. 터는 중간에 있고는. 근데 이게 사람을 또 남자를 양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자를 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여기서 양을 뜻하는 이 남자가 목화로만 이루어진 사주가 있다. 그러면 그 사주의 남성은 아주 남자 중에서도 상당히 강한 성격을 가지며 또 상당히 외향적이며 그리고 남자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근데 남자가 목화로만 강하게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사실 사주가 그리 좋다고 할 수 있는 사주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것도 양이고 남자도 양인데 양과 양이 또 조화가 되어 있다는 것은 양의 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글자와 충돌을 일으켜서 그 양의 기운이 깨지면 심한 충격을 받기 때문에 일단 실상에서도 그리고 실전에서 볼 때도 그 기운이 상당히 강해서 어떤 큰 일이라든지 아니면 큰 화를 당할 수 있는 운의 기운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안 좋은 시기에 피해갈 수 있는 운이라든지 그런 걸 좀 많이 뺏기고 지나가요. 남자 입장에서. 하지만 남자가 금과 수로 이루어진 사주에서 조화가 돼 있다면 일단 조화가 돼 있다는 게 중요한데 조화가 돼 있다면 남자가 양이고 금과 수는 음이기 때문에 양과 음의 조화가 이루어져 있어서 그 남자는 금과 수의 기운을 받고 또 본인이 양의 기운을 뜻하는 남자이기 때문에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 사람이 남자로서 굉장히 미남하게 되고 굉장히 샤프하고 또 예리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깊고 여성적인 면과 남성적인 면이 고루 갖춰진 조화가 잘 이루어진 그런 사주가 돼요. 또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똑같은 이치로 금과 수로만 이루어진 사주가 여자에게 있다. 그러면 그 사주는 너무 음의 기운이 강합니다. 그래서 음과 음이 만났으니까 양과 양이 만난 그 남자 사주와 비슷하게 사주에서 안 좋은 기운이 오고 또 깨지는 기운이 오면 그 기운이 금방 깨지고 또 식어버리고 본인이 스스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양의 기운이 전혀 없다 보니까 어떤 힘든 시기가 있거나 그리고 또 안 좋은 시기가 있을 때 그 일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지르거나 나아가는 힘이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눌러앉게 되고 또 그 행동을 하기보다는 생각이 많아져서 행동에 옮기기보다는 생각에만 잠겨서 그리고 또 그 말만 하게 되고 생각만 하게 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음과 음이 모여서 이루어진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이 그리 이뻐 보이거나 그리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그런 경우는 드물고 음의 기운을 가진 여자가 목과 화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 그 여자는 남자들한테 인기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한테 남 앞에 쓰거나 할 때도 얼굴이 이쁘고 안 이쁘고를 떠나서 그 사람이 인기가 얻게 되고 사회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그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꿈들을 실행에 옮기기가 쉽게 되고 또 어려운 시기가 왔더라도 도와준 사람이 잘 생기고 은인이 잘 생기고 또 본인이 헤쳐가는 기운이 강하게 돼요. 일단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양과 음이더라도 음과 음이 만났을 때와 또 양과 양이 만났을 때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양을 뜻하는데 또 양을 만나면 사주가 너무 팽창이 되고 기운이 팽창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사람이 기운이 넘쳐나고 강하게 돼서 그 사람이 음과 양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게 돼요. 그런 좀 안 좋은 점이 있고 또 양이 있고 음이 있는데 실제를 사용할 때 음과 양과 양의 충돌이 있습니다. 이거는 극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근데 단지 오행적인 극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신금이 되죠. 신금이 갑목을 친다. 이거는 금이지 않습니까? 금이고, 갑목은 이제 목인데, 목이 금을 치는 이런, 오행적인 극이 아니라, 좀 전에 예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계절이라든지 방위에 대한 그런 극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극을 뜻하냐. 자, 방위적으로 봤을 때, 자, 동쪽이, 유가 되죠. 그리고, 동쪽이 묘가 되죠, 묘. 동쪽에 목의 기운을 뜻하기 때문에, 이 기운이 묘목에 대한 기운이 있고, 여기는 서쪽은 금이기 때문에 이 금을 뜻하는 유금이 있습니다. 유금이 있죠. 근데 그리고 또 다른 목을 뜻하는 인목이 있겠죠. 또 다른 목을 뜻하는 인목이 있고, 또 금을 뜻하는 신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간으로는 갑목이 있고 을목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죠. 여기서 보면 빨간색으로 표현을 하자면 자, 동그라미 친 게 음입니다. 자, 이게 음이죠. 그래서 묘와 유가 충이 되고 을과 신이 서로 극이 됩니다. 방위적으로. 그래서 또 이제 파란색으로 한번 양을 칠해보면
파란색으로 치게 되면 이게 양이 되고 이게 또 양이 되겠죠. 신금과 경금이 양이 되고 인목과 간목이 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과 빨간색끼리는 서로 극이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과 빨간색끼리는 서로 강한 음에 관한 극이 돼요. 양에 관한 기운을 뜻하는 이 파란색과 파란색은 양의 기운을 충이 됩니다. 그래서 을목과 신금이 을목 천간 그리고 신금 천간이 서로 극이 되고 묘와 유가 서로 극이 됩니다. 서로 정반대에 있는 기운이 돼요. 하늘의 기운을 뜻할 때. 그리고 인과 신이 정반대에 있는 기운이 되고 갑과 경이 서로 반대에 있는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끼리 같은 색깔끼리의 충동은 훨씬 강한 충동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 양과 양이 만나게 되고 음과 음이 만나게 되면 서로 그 글자가 사주에 필요한 글자이고 사주에 도움이 되는 글자였는데 그 글자를 서로 극하게 되면 치게 되면 이 팔자가 깨지게 되고 강한 충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음과 음이 만나면 사주가 깨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을목과 신금 천간끼리가 만나게 되면 사주가 깨집니다. 팔자에 두 글자가 있으면 일단 그 두 글자는 서로 상당한 그 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갑과 경과 글자도 서로 상당히 그 충돌을 일으키고 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 막 전기가 흘러가면서 어떤 서로 그 에너지가 충돌을 일으키고 있고 서로 벗어나려고 하는 기운이 있습니다. 물론 신금과 인목도 그러고 묘목과 유금도 그러죠.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양과 양의 충돌은 다른 글자들이 도와줬을 때 아니면 그 사주의 기운이 강하지 않을 때는 그리 크게 해를 당하지 않고 또 다른 글자가 도와주게 되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조화를 이룬다는 건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간목과 경금이 있지 않습니까? 간목과 경금이 있는데 간목과 경금을 이어주는 물의 기운을 뜻하는 임수라든지 개수라든지 이런 글자가 사이에서 있어주면 서로 소통이 되고 잘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글자를. 경금도 이 간목을 돈으로서 써먹을 수가 있고 이 경금을 관으로서 벼슬이나 직업이나 또 어떤 그 관으로서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을목과 신금은 서로 써먹지 못합니다. 절대 써먹지 못합니다. 그거는. 을목은 신금을 절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양과 음은 어떤 그 틀린 기운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천간이 하늘이 양이죠. 땅이 음이고요. 그러면은 하늘은 구름이 어디든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디든 갈 수가 있고 방위적으로도 제한이 안 받고 서로 기운이 섞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땅의 기운으로 내려와서 음이 되면 음이라는 기운은 서로 충돌을 일으키게 되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또 사람과 사람이 충돌을 일어나게 되고 여기서 세상 살아가는 이 온갖 사람들과 뭐 동물과 식물들이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기운이 깨지게 됩니다. 그 말은 다시 설명을 하자면 똑같이 하늘에서 비가 와도 하늘은 비가 온 다음날 개버리면은 하늘은 전날과 오늘은 전혀 다른 날씨가 됩니다. 기운이 되고
그래서 어제 날씨가 완전히 흐리고 어둡고 소나기가 왔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구름이 다 걷히고 햇볕이 뜨게 되면 세상은 언제 그랬는 것처럼 날씨가 완전히 틀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상은, 땅은 비가 억수같이 왔을 때 그 다음날 해가 비쳤다고 하더라도 그 물의 기운이 남아있어요. 소나기가 엄청 왔을 때 물이 남아있고 또 억수같이 그 폭우가 왔을 때 물이 남아있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충돌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게 훨씬 현실적이고 훨씬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음과 음이 충돌했을 때는 사주에서 기운이 깨지게 됩니다. 필요 없는 기운이 되고 사주를 쓸 수가 없어요. 사주에서 쓸 수가 없고 양과 양이 충돌했을 때는 다른 글자와 조화라든지 아니면 그 글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깨지기도 하지만 그 작용이 다른 글자와 조화를 많이 잘 봐야 된다는 필요가 있어요. 전제 조건이 있고. 자세한 거는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들을 머리에 두고 식간 12계절에 대한 음과 양에 대해서 자세한 강의를 시작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설명했던 거를 A씨를 한번 들어보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주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연, 월, 일, 시입니다. 연, 월, 일, 시, 연, 시 이렇게 해가지고 사주가 이렇게 을과 신이 이렇게 있으면 신이 이렇게 들어있고 여기가 예를 들어 정이 낸다고 칩시다. 정이 낸다고 쳤을 때 자, 천간이 연, 월, 일이 신금과 을목과 정화로 이루어졌다고 쳤을 때 이 세 개 다 음이죠. 이 세 개 다 음인데 이 을목과 신금의 기운은 지금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 입장에서는 신금이 재가 되고 을목은 인수가 되고 정이 편인이 되는데 편재와 편인이 지금 서로 충돌하고 있죠. 그래서 금과 목이 을목과 신금이 충돌하고 있어 극을 하고 있고 대치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지금 여자가 되는 것이고 남자라면은
이 신금이 여자를 뜻하게 되는 것이고, 이 글자가 모친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는 신금은 재물이 되는 것이고 돈이 되는 것이고, 인수는 도장이라든지 서류라든지 어떤 문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을목과 신금이 깨져 있기 때문에 이게 남자 사주라면 여자와 모친의 기운이 좋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재물과 도장의 기운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들어와서 을목을 치게 되면 돈이 들어와서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돈에 의해서 화를 입고 돈에 의해서 사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돈에 관한 피해를 입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을목이 되고 신금에 대해서 음과 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신금이 아니고 경금이 돼서 을과 경이 들어있다면은 그 글자는 서로 좋은 배합이 되는 것이고, 경이 들어와서 재물이 들어왔을 때 을의 기운을 합해주고 또 다시 금으로 화해주기 때문에 문서가 돈이 되는 현상이 된다고 풀이할 수가 있는 것이지, 사주 자체가 양과 또 음과 양, 이 조화가 좋은 것이지 음과 음의 기운과 양과 양의 기운은 좋지 않은 것이며, 양과 양과 음과 음의 기운 중에서도 음과 음의 기운이 제일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 이 신금을 뜻하는 재물, 즉 돈이 들어와서 이 사람한테 돈이 되느냐, 그래서 돈이 들어와서 돈을 벌 수가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고 이 을목을 뜻하는 문서라든지 도장이라든지 이런 글자들을 깨부수기 때문에 서류상 사기를 당하거나 문서에 의한 피해를 당하고 돈으로 인해서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글자들의 조합을 보면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지만, 일단 이 두 글자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신금이라는 돈이 들어왔을 때 사업으로 인한 피해나 부도 그리고 손재가 반드시 있다라고 풀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과 음의 조화는 양과 양의 조화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점이 많고 피해점이 많은 거거든요. 그 사항들을 사주를 볼 때 잘 살펴보시면은 그 어떤 작용을 하는지, 또 그리고 그 기운이 어떻게 풀이가 되는지 실전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이 신과 을이 있는데, 신금과 을목이 있는데 어떠한 피해를 당했다든지,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신묘년 같은 경우에 신묘년 같은 경우에 이 글자가 들어오고 밑으로는 묘라는 글자가 들어옵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천간으로 올라오면 을목이 되죠. 을목이 되는데 이 글자가 운에서 이렇게 들어와요. 운에서 들어왔을 때 사주에 을목이 있는 팔자들은 많은 팔자들이 깨집니다. 왜냐하면 이 글자와 일단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주에서 그 작용력이 더 강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 충돌이 더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더라도, 이게 돈이라면 돈이 들어와서 이 을목을 깨부수는 것이고, 반대로 이게 사주에서 돈을 뜻하고 있다면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했던 것들이 다 피해로 돌아옵니다. 다 화를 입게 되고, 이게 풀이가 돼서 이 작년에 신묘년에는 이 글자 속에서 아주 그 심한 그 부도라든지 아니면 몸에 큰 화가 생긴다든지 사고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죽는다든지
아니면 돈 쪽으로는 사업을 망하고 부도를 당한다든지 돈은 큰 손재가 있다든지 그럴 수 있는 운세에 속합니다. 특히 팔자 속에 을목이 있거나 또 이 신금이 따로 내려면 어떻게 돼요? 따로 내려면 유금이 되죠. 유금이 되는데 이 유금이 글자되고 이렇게 됐을 때 사주에 이 글자들이 기운이 서로 충돌이 되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이게 어떤 충입니까? 음과 음의 충이죠. 음과 음의 충이기 때문에 그 해가 훨씬 강하게 돼서 작년 10년에는 사주에 을목이 있고 또 을목이 그 사주 속에서 깨져 있다면은 반드시 작년에는 그 화를 입고 나갑니다. 그 화를 입고 나가는 것이고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어떤 피해를 입고 반드시 나갑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뭐 승진이나 시험 다 안 됩니다. 다 안 돼요. 그래서 음과 음의 기운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사주에서. 양과 양의 기운보다 음과 음의 기운이 충돌이 됐을 때 사주에는 그 현상이 바로 눈앞에 일어나고 훨씬 빨리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강하게 치고 가기 때문에 음과 음의 기운을 뜻하는 글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글자가 음이 되고 어떤 글자가 양이 되는지를 봐가지고 양과 양이 충돌하는 글자들 그리고 음과 음이 충돌하는 글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